50세 이후 저는 눈가의 주름과 깊어지는 팔자 주름을 그저 받아들이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바셀린 하나가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나이대의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실 거라 믿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향긋한 차 한 잔을 내리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고 한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눈과 잔주름은 더 깊게 팬 것 같고 팔자, 주름은 마치 무심하고도 매정한 선처럼 지나온 고된 세월을 전부 드러내는 듯했죠. 사람들은 그걸 시간의 흔적, 성숙함의 아름다움이라고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거울 속 제 모습이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걸 반기는 여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좋다는 비싼 크림은 다 써봤고 기적의 앰플이라 광고하는 것들도 시도해 봤지만 결과는 늘 미미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포기하게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무료한 마음에 유튜브를 둘러보다가 우연히 피부 비밀 TV 채널의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올해 73이신 한 피부과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분의 놀랍도록 탄력 있는 피부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저는 속으로 분명 또 어떤 비싼 제품 광고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무려 40년간 꾸준히 해오신 비결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했거든요. 매일 세안하기 전 딱 3분, 아주 흔한 무언가를 꿀에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아주 흔한 무언가가 대체 무엇일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공개되었을 때 저는 놀라움에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바로 바세린이었어요. 집집마다 하나쯤은 다 있는 그 보습 연고. 제가 갈라진 발 뒤꿈치에나 바르던 그 작은 통 말입니다. 그걸 얼굴에 바른다고요. 심지어 꿀이랑 섞어서 솔직히 제 첫 생각은 말도 안 돼 엄청 끈적거릴 것 같은데 였습니다. 의심이 들었죠. 이렇게 간단하고 저렴한 피부 관리 방법이 과연 노화되고 까다로워진 50세 이후, 50세 이후 피부에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73 교수님의 주름 하나 없는 피부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환하고 생기가 넘쳐 보였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지. 비싼 크림도 소용없었는데 집에 있고 안전한 걸 한번 시도해 보는 게 뭐 어땠어? 그날 밤 저는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꿀을 조금 덜어내고 딱 콩알 만큼의 그 보습 연고를 섞었죠. 그걸 얼굴에 발랐을 때의 느낌은 꽤 생소했습니다. 약간 따뜻하면서 살짝 끈적였지만 마사지를 하니 피부 위에서 아주 부드럽게 미끄러지더군요. 영상에서 본 그대로 딱 3분간 마사지하고 미온수로 씻어냈습니다. 처음 한 번으로 주름이 마법처럼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 피부가 이상할 만큼 부드러워졌다는 겁니다. 세수하고 나면 늘 느끼던 그 건조한 당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치 피부가 물 한 잔을 가득 마신 것처럼 촉촉하고 매끄러웠습니다. 그 작은 느낌 하나만으로도 제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습니다. 피부 문제로 길고
긴 실망의 나날을 보내던 저에게 찾아온 작은 기쁨이었죠. 그렇게 저와 그 작은 보습, 연고 통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낯선 감각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늘 느끼던 건조한 당김, 대신 제 얼굴 피부가 놀랍도록 부드러웠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이제껏 해왔던 잘못된 피부 관리의 긴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제 피부를 얼마나 혹독하게 다뤄왔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뽀드득 세안의 신봉자였습니다. 얼굴을 박박 문질러서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어야만 완벽하게 깨끗해진다고 믿었죠. 아침에는 거품이 풍성한 클렌저로 문지르고 또 문질렀고, 저녁에는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한 뒤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까지 했습니다. 주말이면 각질 제거는 필수 코스였고, 때로는 뻣뻣한 브러쉬가 달린 클렌징 기기까지 사용했으니까요. 저는 그런 제 부지런함을 자랑스러워하며 제 피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 피부는 날이 갈수록 건조해졌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면 피부가 찢어질 듯이 당겨왔죠. 그 불쾌한 느낌을 진정시키기 위해 스킨 세럼 크림을 급하게 겹겹이 발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래 친구들보다 주름이 더 일찍 생기기 시작했고, 한 번 생긴 주름은 더 깊고 선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그저 나이 탓, 호르몬 탓만 하고 있었지, 주범이 바로 제 과도한 세안 습관이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저는 제 손으로 직접 피부의 소중한 천연 보호막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피부 표면에는 기름과 수분으로 이루어진 이슬처럼 얇고 연약한 막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막이야말로 외부 환경의 세균과 먼지로부터 피부를 지켜주고, 동시에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충성스러운 경호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한 세정 제품으로 피부를 과도하게 문지르면 먼지만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경호원까지 쫓아내버리는 셈이 됩니다. 보호막이 손상되면 피부는 문 없는 집처럼 되어 수분은 그대로 빠져나가고 유해 물질은 마음껏 침투하게 되죠. 그 결과 피부는 더 건조하고 약해지며 탄력을 잃고 주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우리의 50세 이후, 50세 이후 피부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 보호막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주 왕성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손상되더라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공장의 가동 속도는 점점 느려지죠. 한번 손상을 입으면 회복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지어 완전히 복구되지 않는 상처도 생깁니다. 이 나이에 한번 생긴 주름이 좀처럼 옅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꿀과 바세린을 섞는 방법이 왜 그토록 이치에 맞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과거에 해왔던 모든 것과는 정반대의 접근법이었습니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는 것이었죠. 꿀은 그 자체로 뛰어난 보습력을, 진여 공기 중에 수분을 피부로 끌어당깁니다. 마치 성실한 수분 공급원 같죠. 하지만 수분만 있고 그것을 가둬둘 무언가가 없다면
금방 증발해 버릴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작은 통이 제 역할을 합니다. 그 보습 연고가 피부 표면에 완벽한 수분 잠금 막을 형성해 주는 것이죠. 꿀이 가져다 준 소중한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뚜껑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조합은 세안이 아니라 세안 전 선시엔 보습 단계입니다. 피부 표면에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 세안 시 미온수와 아주 부드러운 손길만으로도 피부가 당김없이 충분히 깨끗해지도록 돕습니다. 천연 보습막은 지켜주면서 영양은 더해주는 거죠. 수년간 제 피부를 학대한 끝에 저는 마침내 제 피부를 어루만지고 가꾸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시작이었고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 주름과 거칠어진 피부의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고 나니 저는 더 이상 재미삼아 한번 해보는 마음이 아니라 진지한 자세로 이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매일 밤 저만의 작은 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저와 함께 해온 제 피부를 어루만져주는 시간이 생긴 거죠. 그리고 여러분, 좋은 재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사실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밤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나면 저는 욕실로 들어가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작은 도자기 그릇을 꺼내 순수한 꿀 한 스푼과 바세린 반 스푼을 넣습니다. 이 일 비율은 듣기에는 간단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과 노력이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스푼으로 두 재료가 황금빛의 부드러운 질감으로 완전히 섞일 때까지 저어줍니다. 그런 다음 얼굴에 따뜻한 물을 살짝 끼얹습니다. 완전히 말리지 않고 피부가 살짝 촉촉한 상태로 두죠. 저는 촉촉한 피부가 마치 스펀지처럼 바싹 마른 표면보다 영양분을 훨씬 더 잘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시작됩니다. 저는 손끝으로 혼합물을 조금 덜어내 제 나이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눈가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의 피부는 정말 얇고 연약하기에 절대 문지르거나 당기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힘이 약한 손가락인 약지를 사용해 눈 밑과 눈꼬리의 잔주름 부위를 마치 연약한 나비의 날갯짓을 만지듯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다음은 팔자주름 거울을 볼 때마다 저를 속상하게 했던 입가의 깊은 두 선입니다. 이 부위도 가볍게 두드려 주지만 작은 팁을 하나 더 합니다. 바로 주름의 반대 방향으로 발라주는 것이죠. 즉, 입꼬리에서 시작해 콧방울 쪽으로 위쪽을 향해 마사지합니다. 마치 주름을 부드럽게 다림질하고 끌어올려 주듯이 말이죠. 그렇게 이마양볼, 그리고 턱선을 따라 골고루 펴 바릅니다. 이렇게 바르고 마사지하는 전 과정은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1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비빈 양 손바닥을 얼굴 전체에 가만히 대어 자연스러운 온기가 혼합물이 더 깊이 스며들도록 돕습니다. 그 1분은 고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꿀의 따뜻하고 달콤한 감촉과 그 작은 연고통이 만들어준 촉촉한 막이 제 피부를 감싸는 것을 느낍니다. 정확히 3분이 지나면 세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절대로 뜨거운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유분막을 전부 앗아가 우리가 공들인 보습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적당히 미지근한 물만 사용해 얼굴에 가볍게 끼얹으며 혼합물을 씻어냅니다.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어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 후에도 피부는 전혀 당기지 않고 오히려 기분 좋은 촉촉한 막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정성껏 가꿔온 보호막인 셈이죠. 저는 이 습관을 저녁 세안 전에 꾸준히 지켰습니다. 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우리 피부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가장 왕성하게 재생하는 시간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 직전에 피부에 풍성한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회복 과정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피부가 적응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3번 정도만 했습니다. 그러다 피부가 완전히 적응했다고 느꼈을 때부터는 매일 실천했습니다. 이 나이의 피부 관리는 서두를 수 없습니다.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죠. 한두 번 해보고 기적 같은 효과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저 역시 최소 3주는 지나서야 그 꾸준함이 제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변화로 보답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하는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인내심일 겁니다. 수십 년간 햇볕과 바람 차가운 밤이슬 그리고 온갖 시름과 걱정을 견뎌온 우리 피부가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피부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소중한 보살핌과 기다림을 원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다짐하며 차분한 마음으로 3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주가 지났을 때 솔직히 말해 주름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만이 느낄 수 있는 미세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세안 후의 느낌이었죠. 피부가 꽉 조이는 듯한 그 건조한 당김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기분 좋은 부드러움과 촉촉함이 남았죠. 다음 날 아침 화장을 할 때도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더 잘 밀착되고 더 이상 들뜨거나 미세한 주름 사이에 끼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저는 기뻤고 계속해 나갈 동기를 얻었습니다. 둘째 주에 접어들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카페에서 만난 오랜 친구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얘 너 요즘 뭐 좋은 거 써 피부가? 왜 이렇게 환하고 생기 있어? 보여. 저는 웃음을 터뜨렸고 마음속에서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피부톤이 한결 균일해 보였고 눈가의 자잘한 잔주름도 조금은 옅어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 그때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볼을 살짝 눌러보았을 때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탄력과 쫀쫀함이 느껴졌습니다. 제 고민거리였던 팔자 주름은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고 얕아 보였습니다. 얼굴 전체에 마치 새로운 생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젊어짐이 아니라 속부터 우러나오는 건강하고 혈색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제 스스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딱 3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혼합물을 피부에 너무 오래 두는 것은 효과를 높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가끔은 피부를 답답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얼굴 전체에 사용하기 전에 항상 턱 아래 작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하여 제 피부에 자극이 없는지 확인하는 신중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작은 뾰루지가 난 부위는 피해서 발랐습니다. 이러한 신중함이야말로 제 자신의 피부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생활 습관에도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려 노력했고 조금이라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 피부는 바로 우리 몸속 건강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즐거울 때 비로소 모든 외부적인 관리법이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문득 그 73세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진짜 비결은 꿀이나 작은 바세린 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부를 향한 사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3분은 단순히 얼굴에 무언가를 바르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거울 속 제 자신을 들여다보고 반평생을 함께 해온 제 얼굴을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지며 오늘도 수고 많았어 라고 속삭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50세 이후 50세 이후 피부를 관리하는 것은 절망적으로 청춘에 매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이며 시간의 흔적을 받아들이면서도 건강하고 아름답고 자신감 있게 늙어가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에는 웃음과 눈물, 자식을 위해 잠 못 이루던 밤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우리 인생의 다음 장을 좀 더 빛나게 써 내려가려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매일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중요 안내 본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이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시도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피부의 작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해 보시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